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54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며칠 전이 6월 15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었죠. 네. 며칠 전이요? 며칠 전이죠. 네. 오늘이 벌써 16일,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16일입니다. 며칠 전에 하기에는 약한 하루 전. 하루 전인데요? 아무튼 그 행사장에서 우리 네. 이동훈 기자님이 메르스에 걸리는 바람에 어제 방송 출연도 못하고. 메르스가 아니야. 그냥 그 주말 일정에 다른 어떤 약간 몸살 기운? 메르스 아니었어요? 네. 어떡하지? 메르스 걸렸으면 격리돼야 될 상황인데. 어제 방송에서 메르스라고 다 보도해버렸는데. 예, 근데 메르스였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메르스 방지를 위해서 손소독기를 막 한 몇천 번을 짠 것 같은데. 몇천 번? 몇천 번, 몇백 번 정도 짠 것 같은데. 왜요? 손소독 한다고 이제 행사장에. 다른 사람들? 네. 물론 저도 이제 했죠. 저도. 어쨌든 다행입니다. 메르스에 안 걸려서. 아니, 그 시골 출신 사람들이 다 그 6.15 행사 때 시골 출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왔다고 어떤 사람은 모수도권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스크 쓰는 게 좋죠. 네, 아무튼 어제 그 이제 6.15 공동선언 그 행사 자체는 일요일 날 했어요. 네. 일요일 날 행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 안타깝게 공동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공동 행사를 못 하고 결국은 남과 북이 다 따로따로 행사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15 공동선언과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을 바라는가 뭐 이런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결과 많은데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가지고 한 건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네. 들어본 적이 없고 몇 년 전인가 그때 몇백 명 가지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대상으로 했다라는 건 봤는데 결과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여론조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북한에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도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라는 개념이 없고 북한은 이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모든 주민들이 다 조직화가 돼 있고 이 조직화된 이 대중 단체들과 당 조직을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는 시스템이라 보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이제 한국이나 서양에서는 사실 여론을 아는데 가장 좋은 게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그렇죠. 뭐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런 게 쫙쫙쫙 나와줘야 뭔가 이렇구나 이렇게 눈으로 이제 잡히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통일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를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더니 2번에 걸쳐서 입수를 했어요, 자료를. 네. 저는 직접 하신 줄 알았네요. 제가 북에 몰래 미리 북에서 한 건 아니고요. 네. 남이 한 거를 지금 네. 발표하시겠다는. 물론 인터넷에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예. 제일 먼저 2011년도에 KBS에서 2011년 5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 북한 현지 주민 102명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네. 실제 북한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제 보니까. 그러면 미리 북을 한 거네요? 그러게, 나 이게 정말 신기한데. 뻥 아니에요? 그래, 뻥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KBS에 대한 뭔가 불신이 갑자기 막 싹 트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북한에 이제 어떤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방송을 쭉 보면, 아마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서 102명을 쭉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95%가 통일되기를 매우 바란다. 라고 했고, 나머지 5%는 다소 바란다.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 다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샘플이 너무 적은데요? 그쵸. 100명이면 사실 102명이면. 네, 5천만이 아니구나. 북한은 이제 2,500만 네. 정도라고 보면 너무 작긴 하죠. 250명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 뭐 KBS가 진짜 들어가서 한 거면은 번화가 이런 데서 사람들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다 집에 들어가서 네. 촬영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으슥하다는 표현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허름하다든지 좀 동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데 가서 주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어쨌든, 좀 다양한 사람들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102명이면 샘플로는 너무 작은 것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들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특정 샘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이 정도니까 뭐, 샘플은 물론 이제 한계는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상당히 북한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는 통일을 바라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통일을 왜 바라는가? 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 경제적으로 혜택이 올 것이다라는 것과 민족적 동질감. 그러니까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게 거의 반반이었더라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었어요. 네. 이런 이제 거고 좀 특이한 게 경제적 이유를 얘기하면 통일되면 잘 살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통일되면 잘 살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남한이 더 잘 살기 때문에 통일되면 다 같이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102명이 거의 대부분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나 한국이 더 잘 산다. 북한보다 한국이 더 잘 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0%. 그리고 잘 살지만 빈부 차이가 크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6%. 그러니까 96%가 남한이 더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만이 북한이 더 잘 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02명 했으니까 4명이네요. 거의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4명은 왜 북한이 잘 산다고 답했을까요? 그게 실제 어떤 경제적 윤택함이라기보다는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뭐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어쨌든 그 4명에게 듣지는 못해서. 약간 다르게 이해했을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겠네요.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만의 현실을 전혀 못 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어쨌든 얘기 듣는 거는 남조선에서는 맨날 거지들이 드글드글하고 뭐 이렇게 또 노숙자 사진만 보고. 네, 노숙자 사진만 보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더 잘 살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으니까 당연히 통일이 되면 한국식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정작 2%만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2명이네요. 네. 그리고 58%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하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40%가 중국식의 일국 양제 방식.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홍콩이나 아니면 뭐 대만도 사실 중국에서는 저기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처럼 사회주의가 기본이 있지만 지역별로 자본주의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98%는 북한 지역은 계속 사회주의 하고 남쪽에서는 뭐 사회주의 하든지 아니면 뭐 자본주의를 하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해라. 이런 이제 입장이다. 뭐 이렇게 거꾸로지 않겠죠, 설마? 거꾸로라는 북한은 자본주의하고 남한은 사회주의 일국 양제 방식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본 58%가 사회주의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사회주의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본주의를 하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됐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네. 네. 경제를 중요하게 보진 않는군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2014년 작년 여름에 그 동아대의 강동환 교수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이 중국에 가가지고 북중 접경지대에 가서 중국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이제 100명을 만나서 의식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탈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외교 일꾼이나 무역 일꾼이나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해서 비자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에 나온 사람들. 네. 놀러 나왔다기보다는 친척 방문이죠. 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95% 이상이 통일을 원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나 보죠? 아니면은 보통? 네. 보통. 그 다음에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평화 통일의 방식, 그 다음에 남북이 공존하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난 방북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의 이제 얘기들을 들어봐도 뭐 그래요. 해외 동포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빨리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신은미 씨 아실 거예요. 그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라는 책을 또 냈어요. 예. 이번에 새로 냈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이징 공항을 이제 들러서 북한에 들어갈 때 베이징 들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보통. 베이징에 들렀는데 거기 공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민이 자기가 이제 재미동포고 북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손을 덥석 잡더니 우리 여섯 동의를 해 오순도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남자였어요? 예, 여자였어요. 남자같이 얘기하시는 제 목소리 한계입니다. 아무튼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항상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외국에 나왔는데 외국인 만나면 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이러더라. 그리고 이런 성향들이 탈북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좀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작년 1월 달에 미디어 리서치에서 탈북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20명이요? 200명. 네. 깜짝이야. 20명은 너무 적어가지고. 네. 200명을 면접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물어봤더니, 그랬다라고 대답한 게 8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북한에 살고 있을 때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이상하죠. 앞에서 나왔던 답변들은 거의 100%였잖아요. 네. 95%, 100% 막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87%라고 하는 걸 봐서 탈북자들의 이제 샘플이 북한 주민 전체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다음에 71.5%가 통일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4%는 통일을 하는 게 북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91%는 자기 개인적으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게 통일이 되면 어디 가서 살겠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44.5%는 한국에 계속 머물러 살겠다. 는 거고 29.5%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좋은 데로 가서 살겠다는 건가? 해외로 뜬다는.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0.5%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5%가 북한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통일이 되면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예. 뭐, 어떤 식의 방식이 통일이 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30% 되는 것 같네요.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30%는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 우리가 또 NK투데이에서 여러 탈북자들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도 보면은 탈북자들이 대체로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탈북자 르포에도 올리긴 했는데 한 탈북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일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한민족이니 뭐니 하는 당위론적인 통일이 아니라 실리를 따져봐도 남북 경협, 남북이 함께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네. 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도 나처럼 통일 원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북한에 대해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설문조사해 보면 통일을 하자와 말자가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수준이. 네. 그리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점점 더 통일을 하지 말자는 쪽이 더 늘어납니다. 네. 그냥 참 안타까운데 북한 주민들은 어찌됐든 뭐 어떤 통일이든 일단 통일을 바라는 거에서는 거의 90% 이상 통일을 바란다는 걸 대체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당국자 간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만남. 네. 일반 주민들이 서로 만나야 그게 서로를 알고 이해하게 되고 또 통일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북한에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자주 만나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금강산 관광을 한 번 갔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같이 간 분 중에 한 분이 거기 안내원과 막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안내원 분이 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정말 빨리 통일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듣고 나니까 가가지고 들으신 분이 진짜 이게 뭔가 좀 통일이 되도록 나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세뇌가 됐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약간 통일 운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만나면서 체감되는 그런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행사도 같이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러면서 더 정을 나누고 그래야 통일이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6.15 공동선언에 맞춰서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통신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되어 힘을 실어주세요.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nktoday.kr을 참조하시거나 이메일,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479001-01-253840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